아버지가 사단장인 걸 숨기고 군대 선임의 악행을 모두 참아왔던 여군인이 결국에는 폭발했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려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하고 매서운 땅 강원도 화천. 휴전선과 맞닿아 있어 1년 12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이곳에 북녘을 향해 칼날 같은 기세를 세우고 있는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제7보병사단 별칭 칠성부대였다. 사계절이 뚜렷하다기보다는 혹독한 겨울과 짧은 여름만이 존재하는 듯한 이곳의 산세는 그 자체로 거대한 성벽이 되어 부대를 감싸고 있었다. 이른 봄에도 산 정상에는 잔설이 하얗게 남아있고 한여름에도 계곡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러한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칠성부대 장병들은 오늘도 조국의 최전선을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었다. 부대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사단 본부, 그 중에서도 가장 숨가쁘게 돌아가는 작전과 사무실에 앳된 얼굴의 신임 장교 한 명이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 이제 막중위 계급장을 단 풋내기 장교였다. 김수진 중위는 군인 집안에서 나고 자랐다. 대대로 나라에 헌신해온 가풍 속에서 군복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옷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아버지의 후광에 기댈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스스로를 단련했다. 육군사관학교 시절 그녀는 남생도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밤늦게까지 도서관 불을 밝히며 전술학을 파고들었다. 그 결과 수석 졸업이라는 영예를 안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운 적이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김수진이라는 이름 석 자만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군인이 되는 것이었다. 험지 중에 험지라는 칠성부대를 자원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굳은 결심은 작전과 사무실의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그 벽의 이름은 김철수 소령, 작전과의 실세이자 모두가 혀를 내두르는 지독한 상급자였다. 김철수 소령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진 것 없는 서름을 오직 도끼와 실력 하나로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실력만큼은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을 만큼 뛰어났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과 삐뚤어진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그는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이며 여자들은 그저 장식품이거나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 그런 그의 눈에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계집의 장교 김수진은 그야말로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김철수 소령은 첫날부터 김수진 중위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는 그녀의 전입 신고를 건성으로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곧바로 산더미 같은 서류 복사와 커피 심부름 같은 허드레질만 던져주었다. 김수진 중위가 작전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내비쳤을 때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김중위, 전쟁이 무슨 속꿉 장난인 줄 아나? 여자가 낄 자리가 아니야. 얌전히 시키는 일이나 잘해. 사무실의 모든 부서원들이 들으라는 듯 내뱉는 모욕적인 말에 김수진 중위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실력으로 저 오만한 남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그렇게 칠성부대 작전과 숨막히는 공간 안에서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되고 있었다. 김철수 소령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더 이상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김수진 중위의 능력을 철저히 짓밟고 그녀의 자존감을 산산조각 내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일부러 보고서의 양식을 수시로 바꾸거나 사소한 오탈자 하나를 핑계 삼아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를 전부 다시 작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가 밤새워 작성한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며 소리쳤다. 이따위 걸 보고서라고 쓴 건가? 김중희 머리는 장식품인가? 이러니 여자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질 때마다 김수진 중위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치욕을 느껴야 했다. 그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작전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중요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김수진 중위를 배제했다. 회의 시간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거나 그녀에게는 다른 잡무를 시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회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그녀에게 관련 업무를 떠넘기고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무능하다고 윽박지르기 일쑤였다. 그녀는 작전과의 일원이면서도 작전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다. 그녀는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조각배처럼 깊은 고립감과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다. 김수진 중위는 매일 밤 관사로 돌아와 소리 죽여 울었다. 강인했던 정신력은 하루가 다르게 닳아 없어졌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은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를 덮쳐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김철수 소령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아버지를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만큼은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다. 가끔 걸려오는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그녀는 언제나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대 생활도 재미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때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느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작전과의 맏형격인 황 원사였다. 수십 년간 작전과를 지켜온 그는 김철수 소령의 추악한 본성과 김수진 중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김소령의 눈을 피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김수진 중위의 책상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아주거난 힘들지. 저 사람 원래 저러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김중위는 아주 잘하고 있어. 라며 나지막이 격려의 말을 건네곤 했다. 그의 짧은 말 한마디와 따뜻한 눈빛은 벼랑 끝에 서 있던 김수진 중위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녀는 황 원사의 조용한 응원 속에서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부대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면서 작전과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김철수 소령은 훈련 계획을 총괄하며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신경은 온통 김수진 중위를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소한 실수조차 모두 그녀의 탓으로 돌리며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훈련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그는 미군 측에 보내야 할 영문 작전 계획서의 번역본을 검토하다가 사소한 오역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전체적인 의미를 해치지 않는 미미한 실수였지만 그는 그것을 빌미로 사무실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댔다. 김수진, 당장 이리 안 와. 그의 고함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김수진 중위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굳은 얼굴로 다가서자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녀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그녀의 머리와 어깨 위로 떨어져 내렸다.
이게 지금 번역이라고 한 건가? 사관학교에서 대체 뭘 배운 거야? 너 같은 년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거라고. 당장 군복 벗어. 그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차마 말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두 사람을 지켜볼 뿐이었다. 김수진 중위는 흩어진 서류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서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날 점심 부대 식당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김수진 중위는 밥맛을 완전히 잃은 채 밥알만 깨작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철수 소령이 자신의 편에 서는 몇몇 장교들을 이끌고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그녀를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나라 지키라고 보냈더니 앉아서 밥이나 축내고 있구만. 그러니 살만 뒤룩뒤룩 찌는 거 아니야. 그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주변에 앉아있던 장교들이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김수진 중위는 더 이상 그들의 조롱을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김철수 소령이 벌떡 일어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을 그녀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과 밥, 그리고 시뻘건 김치와 반찬들이 그녀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군복 위로 끔찍하게 흘러내렸다. 식당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장병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시간이 멈춘 듯 식당 안에는 잠시 동안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김수진 중위는 엉망이 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감각, 얼굴에 달라붙은 밥풀의 끈적함, 그리고 코를 찌르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보다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에게로 향하며 내뿜는 동정과 경멸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얼굴에 묻은 음식물과 뒤섞였다. 김철수 소령은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수진 중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갑고도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었다. 식당의 시간은 얼어붙었고 공기는 쇳덩이처럼 무거웠다. 수백 명의 시선이 마치 수백 개의 화살처럼 날아와 김수진 중위의 온몸에 박혔다. 그녀의 군복 위로 흘러내리는 음식물들은 단순한 찌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그녀가 견뎌내야 했던 모욕과 멸시, 짓밟힌 자존심의 상징과도 같았다. 귓가에서는 윙하는 이명이 들려왔고 눈앞은 뿌옇게 흐려졌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언제나 강하고 올곧았던 아버지. 딸이 군인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아비는 그저 지켜볼 뿐이다. 라고 말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수모가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붙은 밥풀을 떼어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김철수 소령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변화를 감지한 김철수 소령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겁에 질려 울부짖거나 혹은 분노의 차소리를 지를 것이라 예상했지만 눈앞의 김수진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김수진 중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 식당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식당 안의 장병들 사이에서는 나지막한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다. 관사로 돌아온 김수진 중위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음식물로 뒤범벅이 된 채 처참한 몰골을 한 자신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그동안 나약했던 자신을 벗어던지는 다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 아래 한참을 서 있었다. 몸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들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깨끗한 군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거울 앞에 섰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흔들리는 풋내기 장교는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친 한 명의 전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한 목소리. 바로 그녀의 아버지 제7보병사단장 김평호 장군이었다. 수진이냐? 웬일이냐 이 시간에.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무심한 듯 다정한 목소리로 딸을 맞았다. 김수진 중위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의 딸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장교 김수진 중위로서 김철수 소령을 정식으로 군법에 따라 고소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아버지는 절대 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수화기 너머의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가 들려왔다. 알겠다. 내 뜻대로 하거라.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김수진 중위는 창밖으로 보이는 굳건한 산맥을 바라보았다. 이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수진 중위가 군사경찰대에 김철수 소령을 정식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은 조용하던 부대를 한순간에 발칵 뒤집어 놓았다. 처음에는 그저 선후배 장교 간의 사소한 다툼 정도로 치부하던 사람들도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식당에서 벌어진 식판 사건의 목격자가 수백 명에 달했기 때문에 김철수 소령의 만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이후에 몰아쳤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김수진 중위의 가족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녀가 바로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김평호 사단장의 외동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순간 부대는 말 그대로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작전과 사무실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한 분위기였다. 김철수 소령의 신복 노릇을 하던 박 상사를 비롯한 몇몇 간부들은 사색이 된 채 어쩔 줄을 몰라 했고 그동안 김수진 중위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관했던 다른 직원들은 이제 와서 뒤늦은 후회와 함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사단장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부대 내 모든 장병들은 이제 이 사건을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닌 사단장 딸을 건드린 간 큰 소령의 이야기로 소비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 저마다의 추측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건의 중심에 선 김철수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고,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애써 부정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깨달았을 때 그의 등줄기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지난 20년간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던 그의 인생이,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계집애 하나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절망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절망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극도의 분노와 함께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곳에는 지난 군 생활 동안 그가 맺어온 모든 인맥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히고 설킨 군 조직의 어두운 단면을 그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자신의 생존 무기로 활용하는데 매우 능숙한 인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걸 마지막 도박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는 김수진 중위를 권력자의 딸이라는 배경을 이용해 순진한 선배 장교를 파멸로 몰아넣는 악녀로 만들고, 자신은 그 거대한 권력의 희생양이 된 비운의 군인으로 둔갑시킬 계획을 세웠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살아남는 것, 그것뿐이었다. 김철수 소령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군사경찰의 조사에 압력을 넣는 동시에 부대 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추악한 공작을 펼쳤다. 그 선봉에는 그의 충실한 개 역할을 자처한 박 상사가 있었다. 박 상사는 김소령의 지시를 받아 병사들 사이를 은밀하게 오가며 김수진 중위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병사들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너희들 그거 아냐? 사실 김중희가 평소에 업무 능력이 엉망이라 김소령님한테 매일 깨졌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번에 자기 아버지가 사단장인 걸 믿고 정당한 지적을 한 김소령님을 앙심을 품고 모함하는 거란다. 박 상사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은 살이 붙고 꼬리가 달려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김중희가 사단장 딸인 걸 믿고 평소에도 선배들한테 아주 아나무인이었다더라. 사실 식판 사건도 김중희가 먼저 김소령님한테 대들어서 벌어진 일이라더라.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왜곡된 이야기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병사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에 쉽게 현혹되었다. 처음에는 김철수 소령을 비난하던 여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사단장 딸 김수진 중위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로 변해갔다. 김수진 중위는 순식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버린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또다시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진실을 외쳤지만 김철수 소령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의 안개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미약했다. 동정의 눈빛을 보내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비난하기도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빠 백 믿고 선배를 저렇게까지 보내버릴 수가 있냐.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수 같은 말들은 김철수 소령의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욱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갇힌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과연 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 버릴까? 그녀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 황 원사의 존재 덕분이었다. 황 원사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책상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빛을 보내주었다. 김중희,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나는 김중희의 결백을 믿네. 진실은 결코 거짓에 가려지지 않는 법이야. 그의 조용한 격려 속에서 김수진 중위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아무리 짙은 안개도 언젠가는 거치기 마련이다. 그녀는 그 안개가 거치는 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겨내리라 굳게 다짐했다. 김수진 중위의 아버지가 제7보병사단 7성부대의 사단장이라는 사실이 부대 내에 알려진 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 한가운데 거대한 바위가 떨어진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부대 구석구석을 기어다니며 저마다의 색깔과 모양으로 부풀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전과 사무실 안에서 몇몇 간부들 사이에서만 조심스럽게 오가던 이야기는 어느새 취사장을 오가는 병사들의 귓속으로, 연병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훈련병들의 입으로, 그리고 부대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소문의 파도가 되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움과 함께 통쾌함을 느꼈고 또 다른 이들은 불안한 호기심으로 사태를 관망했으며 몇몇은 앞으로 불어닥칠 폭풍을 예감하며 몸을 사렸습니다. 부대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감정이 뒤얽힌 채 격렬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창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부대 풍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부대 전체를 떠도는 소문들이 이명처럼 맴돌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내면은 기이할 정도로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지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머릿속에서는 생존을 위한 치밀하고도 악랄한 계산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험난한 군 생활을 버티며 그가 터득한 것은 위기는 곧 기회이며 가장 좋은 방어는 선제 공격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김수진 중위가 사단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자신에게는 최악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이 진흙탕 싸움에서 반드시 살아남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까운 동기들과 후배 장교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수진 중위를 아끼는 마음에 엄하게 가르치려 했을 뿐이며 식판 사건은 그저 사소한 실수와 오해가 빚어낸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김수진 중위가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 사소한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자신을 매장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자신을 피해자로, 김수진 중위를 권력자의 딸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선배를 음해하는 파렴치한 후배로 둔갑시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 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그의 말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악랄한 계획에 동조하는 가장 큰 세력은 작전과에서 오랫동안 그와 함께 일해온 박 상사였습니다. 박 상사는 김철수 소령의 충실한 신복이자 수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김 소령이 군 생활 내내 자신을 챙겨주고 이끌어준 것에 대해 무한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김 소령의 말이라면 그것이 설령 거짓이라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 상사는 김소령의 지시를 받아 부대 내에 김수진 중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병사들 사이를 오가며 김중위가 평소에도 싹수가 노랗고 사단장 딸이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며 선배들을 무시했다거나 김중위의 업무 능력이 형편없어서 김소령님이 매일같이 뒷수습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식의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흘리고 다녔습니다. 그의 말은 병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김수진 중위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권력자의 철없는 딸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 중위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순식간에 변해버린 것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정과 격려의 눈빛을 보내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슬슬 피하거나 어색한 미소 뒤에 의심과 경계심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그녀의 주위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김철수 소령의 물리적인 괴롭힘보다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이 소리 없는 폭력과 고립감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이 지옥 같은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녀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사단장인 김수진 중위의 아버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사단장이라는 직위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다면 그것은 김철수 소령의 주장처럼 아버지가 딸의 복수를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딸의 이름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공정성과 아버지로서의 부성의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그저 공식적인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딸에게 전화를 걸어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딸을 응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부대 전체를 뒤덮은 거짓의 안개 속에서 부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군사 경찰의 공식적인 조사는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은 김수진 중위의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습니다. 김철수 소령은 노련한 지휘관답게 조사관들 앞에서도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식판 사건을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인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김수진 중위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김중위의 미숙한 업무 처리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며 그것이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박 상사를 비롯한 몇몇 증인들의 교묘한 거짓 증언까지 더해지자 사건의 본질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관들조차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사건은 명백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괴롭힘 사건이 아닌 선후배 간의 갈등이 빚어낸 쌍방과실의 문제처럼 변질되어 갔습니다. 김수진 중위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조사 과정 속에서 점차 지쳐갔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수십 번씩 대답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끔찍했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더욱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몇몇 조사관들은 그녀에게 정말로 김소령이 당신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까지 심하게 괴롭혔다고 생각하느냐?
혹은 혹시 당신의 업무상 실수를 덮기 위해 사건을 과장하는 것은 아니냐는 식의 무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작고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군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절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왔습니다. 그 빛은 바로 작전과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황 원사였습니다. 황 원사는 작전과의 터주대감이자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지휘관과 장교들이 거쳐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갖 희로애락을 말없이 지켜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김철수 소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과 그가 김수진 중위를 얼마나 부당하게 괴롭혀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이 거짓에 의해 덮이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업무가 끝나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하고 있던 김수진 중위에게 황 원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낡고 두꺼운 업무 일지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수진 중위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황 원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중위, 힘든 싸움이 될 걸세.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지. 이건 내가 지난 몇 년간 개인적으로 기록해온 업무 일지라네. 아마 김중위의 싸움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세. 그의 말에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정의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수진 중위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일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와 함께 김철수 소령이 그녀에게 행했던 폭언과 부당한 지시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닌 제3자의 눈으로 기록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황 원사의 일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철수 소령의 오랜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거짓의 안개를 걷어낼 한 자루의 검과도 같았습니다. 일지에는 김수진 중위뿐만 아니라 이전의 작전과를 거쳐갔던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김소령이 행했던 부당한 행위들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그의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김수진 중위는 일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이 뒤섞인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황 원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이끌어줄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한번 싸워 이겨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황 원사의 낡은 일지는 그녀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황 원사의 낡은 업무 일지는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습니다. 김수진 중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그 일지를 군사경찰 조사팀에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일지에 적힌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록들은 조사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지에 언급된 이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그들의 증언은 황 원사의 기록이 모두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김철수 소령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에 마침내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공식적인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사단 내에서 가장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도는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굳은 표정의 김수진 중위와 그녀의 변호인이, 그리고 반대쪽에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을 잃지 않은 김철수 소령과 그의 변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의 상석에는 사단장과 법무참모를 비롯한 징계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양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칼날이라도 스치면 베일 듯 날카롭고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김철수 소령 측의 변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유창한 말솜씨로 김소령이 지난 20년간 군에 헌신한 모범적인 군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은 부하를 아끼는 마음이 조금 과격한 방식으로 표현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철수 소령 역시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김수진 중위가 사단장의 딸이라는 배경을 이용해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기까지 펼쳤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몇몇 징계위원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수진 중위 측의 반격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급격하게 반전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황 원사의 업무 일지를 징계위원들 앞에서 하나하나 공개하며 김철수 소령의 괴롭힘이 일회성 실수가 아닌 수년간에 걸쳐 이어진 상습적인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변호인이 일지의 내용을 읽어내려갈 때마다 김철수 소령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그는 불안한 듯 손가락을 까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수진 중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한 어조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수모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너 자신을 지키는데 사용하렴이라며 선물해 주신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차마 동료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사용하지 않았지만 김철수 소령의 끝없는 거짓말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녹음기에는 김철수 소령님께서 제게 하셨던 폭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인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를 통해 김철수 소령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속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변명이나 부인이 불가능한 명백하고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김철수 소령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거짓말과 위선의 바벨탑이 그의 목소리가 담긴 작은 녹음 파일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사단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철수 소령, 더 이상 할 말 있는가? 김철수 소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함께 바닥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군 생활, 그의 명예,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징계위원회는 김철수 소령에게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 바로 불명예 전역을 의결했습니다. 김철수 소령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 부대에는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의 불명예 전역 소식은 부대 내에 만연해 있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단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 인권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보호와 치유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중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썩어있던 부대의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어느 주말, 김수진 중위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강원도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조용한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만난 부녀의 모습은 위엄 있는 사단장과 강인한 여군 장교가 아닌 그저 평범하고 다정한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수진아, 아비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줘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김수진 중위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을 느끼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시간의 아픔과 서러움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김수진 중위는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계급장은 그녀가 겪어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용기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단장의 딸이라는 꼬리표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부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자신의 힘으로 부당함에 맞서 싸워 이겨낸 진정한 군인 김수진 대위로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대 내에서 후배 여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이 겪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김수진 대위는 연병장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신임 장교들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앳된 얼굴과 힘찬 함성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피어나는 강철꽃처럼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원망과 분노 대신 용서와 사랑 그리고 동료들을 향한 따뜻한 전우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혹독했던 강원도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온 따스한 봄볕 아래 그녀는 진정한 군인으로 그리고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부대 내에서 오랫동안 전설처럼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권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올곧은 신념에서 나옵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쌓아 올린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마련이며 그 자리에는 후회와 반성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